안녕하세요. 김혜경입니다. 네, 얼마나 살쪄야 비만인가요? 네. 비만의 정의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기준으로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대한비만학회에서도 똑같은 정의를 적용하고 있고, 특히 복부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에게서는 85cm 이상, 남성에게서는 90cm 이상, 각각 33인치, 35인치의 허리 둘레인 경우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지방과 내장지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체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내장 지방의 분포가 남성에게서는 20%, 여성에게서는 6% 정도로 나와 있고, 특히 이 내장 지방은 원래 쌓여야 되지 않는 부분에 이제 지방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소성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이소성 지방은 내장 지방뿐만이 아니라 간, 심장, 췌장, 근육에도 쌓일 수가 있어서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성 같은 경우에서는 하체 비만이 가장 많고 남성에게서는 통나무형 비만이 가장 많은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성에게서도 이러한 복부 비만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과 비슷한 체형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이제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은 간단한 공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나이, 체중, 성별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남성에게서는 매년 마이너스 3.8kcal가 기초대사량이 감소를 할 수가 있고, 여성에게서는 마이너스 2.6kcal가 감소를 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을 비교를 했을 때 총 107kcal 정도가 이제 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복부지방이나 식사량이 똑같다면 증가가 될 수가 있겠죠. 또한 두 번째로서는 이제 여성에게서는 특히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뱃살이 더 증가가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료해야 되는 비만의 증상으로서는 합병증이 동반했을 때 이제 환자들에게 치료를 권고를 드리는데요. 심뇌혈관에서는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그리고 고혈압, 뇌혈관 질환이 있겠고, 또한 이제 위식도 역류, 또한 담석, 그리고 이형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 전에 환자들에게 동반된 질환들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평가하는 것 중에 2차성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나 내분비 질환, 그리고 유전성 질환이 없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 전에 꼭 평가해야 될 이제 감별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살이 안 빠질 때는 꼭 2차성 원인을 감별을 해야 됩니다. 유전 질환, 약물, 그리고 내분비계 질환이 있는데요. 내분비계 질환으로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인슐린종, 쿠싱 증후군, 그리고 다낭성 낭송 증후군이 있습니다. 네, 쿠싱 증후군은 우리 몸에서 원래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코르티졸이라는 부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꼭 내분비내과에서 부신, 그리고 뇌하수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모든 2차성 원인들을 감별을 한 후에 환자분들에게 이제 맞춤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1차성 목표 같은 경우에서는 6개월 동안 5에서 10% 정도 감량을 목표로 합니다. 5에서 10%라면은 예를 들어서 80kg인 환자들에게서는 매달 0.5에서 1.5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하고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는 식사요법이 너무 중요한데요. 식사요법은 단기간 초저 칼로리를 통해서 본인이 살을 이제 빼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단 이를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본인 식사 패턴에 맞게 식사요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요법인데요. 운동요법은 유산소와 무산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효과적으로 이제 나와 있고, 주 3에서 5회 30분에서 50분가량 대근육을 사용을 한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요법과 병행하지 않는 경우의 운동요법은 효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물 치료인데요. 아무리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경우에서는 환자분들한테 약물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 관리를 위해서 장기간 대규모 임상 연구를 진행하여 안정성을 입증받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최근 이제 항정신성 약물이 단기간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사용되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항정신성 약물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간 치료의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간 다량 복용 시 환각, 망상, 발작,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으니 꼭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하도록 하세요. 우리나라의 체형 만족도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실제 정상 체중에서도 70%가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한 요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약물 치료로 정신 건강까지 챙겨야 진정한 아름다운 변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세브란스 내분비 내과 의료진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